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시모노세키 가려면은 여기 하카타에서 시모노세키를 가려면은 여기 고쿠라에서 JR을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쭉 하카타에서 쭉 가는 데는 모치항까지 바로 종착역이고요. 모지항이 또 그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카타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일반 JR 타면은 아까 올 때 보니까 1시간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운임은 1300엔이니까 12,000원 정도 되죠. 하카타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 4박 5일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모지항 한번 들렸다 가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하카타는 나카스인가? 거기 섬 있어요. 거기 외에는 별로 볼 것 없습니다. 저도 하루 반나절 있으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거기서 밤에 보는 것들은 맨날 그 메이드 카페 여자 그 젊은 애들 메이드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객하는 거. 사람을 잡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참 웃긴 게 10시쯤 9시쯤 되면은 9시 좀 넘었으면은 그렇게 출근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입고 걸어오거나 주로 택시를 타고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카스까지는 그 안에 업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다리가 있어요. 거기서 꼭 내려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또박또박 걸어가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튀는 복장으로. 그러나 복장이 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일본은 교토에 그런 문화가 검은 그 역사가 있다잖아요. 못 찍고 기생 문화죠. 규슈에 못 찍고 문화. 규슈는 또 이야기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규슈 내에서 이렇게 이자카야나 술집 여성들 나오는 술집 이런 데들은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그래요. 예, 회원제 같이 이렇게 운영되나 봐요. 모치코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의 과거에 그 자기 딸 파는 그 인신매매죠. 자기 딸 중에 가장 이쁜 애 있으면 어렸을 때 그런 업소에다 파는 문화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그 딸은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 기생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교육도 하고 배우고 하면서 좀 예쁜 애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멋짓고 하는 애들이 요즘도 멋짓고가 그렇게 많대요.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이. 근데 멋짓고들의 희망이 결국 이제 나중에 그런 업소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그 세계에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일본어 표현으로 손을 씻다, 물로 씻다 이런 개념이 멋짓고 사회에서 그 용어가 따로 있나 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나다니는 이렇게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야하고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되게 고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나가는 출근하는 아가씨들 보면 나이는 꽤 있어 보여요. 30까지는 아니고 나이는 꽤 있어 보이는데 20대 초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정치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또 큰일 나려나? 그쵸? 딱 그거죠. 그러니까 윤땡은 뼛속까지 일본 문화에 익숙한 사람 같아요. 자기 부모도 아버지도 연대 교수지만
완전 친일적 행각과 친일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 우리나라에 그 토착외구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순외라고 하죠. 토착외구.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유튜브에서 그런 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많은 일본인들이 뭐 한국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많이 돌아갔지만 진짜로 그 지역에서 부유하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써든지 권력을 이용하든 우리나라 사람으로 뭐 호적을 위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처럼 행세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더 잘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자본력은 있었으니까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은 정말 부유하게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기반으로 삼고 있죠. 근데 그게 그게 주로 어떤 지역에 있을까요? 전라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이 뭐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간첩이다. 그런데 정말 사회주의나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숙청을 많이 당한 지역이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예요. 예. 공산당 애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전라도하고 전라북도를 6.25 동안이요. 예. 근데 그런 기반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은 일본인으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일본하고 가까운 지역 아니겠어요? 배도 드나들고 뭐 매성도 있었고 뭐 순천 같은 것도 아마 순천에 애성이 있기 때문에 순천 같은 것도 거의 일본 사람들 피가 많이 섞이고, 사실 섞였다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로 호적 세탁을 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반도의 비극이죠. 뭐 그러면 중국 사람은 그걸 안 했어? 중국 사람은 더 했죠. 더 잔인하게 했죠. 대한민국이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고 우울증이 많고 경쟁이 심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한테 장기적으로 봐서는 월급이 적더라도 공무원을 많이 추천합니다. 경쟁이 뭐 자기가 승진 욕심만 안 낸다면 경쟁이 거의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말 하면 뭐 웃기지만 요즘은 혼자 안 벌잖아요. 요즘 젊은 20대 30대들은 두 사람, 공무원이 둘이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한국 여성 뭐 만나서 마음에 맞는 젊은 친구 또는 어린 친구 만나서 둘이 월급 열심히 둘이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육아하는데도 공무원만큼 육아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쪽에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행정직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배려하고 많이 좀 문화가 가족 같은 문화가 돼버렸죠, 직원들이. 그래서 물론 월급은 요새는 사실 월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 월급이 물가가 너무 오른 데다가 국내 시급도 1030원으로 올랐잖아요. 사실 그 시급에도 못 돼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호봉제가 있으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뭐 공무원 월급 줬다고 하는데 초임 공무원 4, 5년이 좀 힘들지 호봉 상승분하고 임금 상승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낮은 임금이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 근데 너는 많이 받는데 뭐 지금 초임 공무원들은 어쩌라고 응? 그런 말 하냐 하는데 저도 50만원 받을 때 있었어요. 20 몇 년 전에. 대기업들
최고 140만 원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우리 공무원 처음 입사했을 때는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고만 같이 결혼하거나 같이 살면 괜찮아요. 사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공무원은. 그렇죠. 그리고 꼭 굳이 같이 공무원 아니어도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략 보면 제 동기들 중에 뭐 좀 그래도 재테크에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공무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융자 같은 것도 쉽고 신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융자 대출액도 많고 금리도 더 낮고 오랜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갖고 뭔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내드려요. 제가 뭐 갑자기 말이 셌습니다만은 저 고꾸라에 도착했어요. 한자로 소식이더라고요. 소식. 네, 고꾸라에서 이제 시모노세키 가는 그 JR 노선을 타고 들어가면 돼요. 시모노세키는. 시모노세키는 세정거장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시부터 그 체크인이어서 그 숙소에 이제 2박하게 되었습니다. 체크인이어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근데 제 얼굴만 보니까 좀 불편하죠? 다시 이제 화면을 돌릴게요. 너무 제 얼굴을 안 비춰주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풍경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하카타 개화에서 이제 개화가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네, 어제 잔 개화도. 근데 여러 개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 하카타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이제 좀 성찬을 즐겨봐야겠다. 근데 이제 성찬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한 2바퀴 돌았어요. 근데 이제 라면은 안 먹어야겠다. 라면은 사실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국의 봉지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일본 뭐 돼지뼈 라면 보니까 별로예요. 한국에 그냥 신라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게 훨씬 라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봉지라면 1,000원짜리 끓여 먹는데 그 어떤 일본의 유명한 라면집 라면보다 더 맛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따뜻한 국물과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것이지 사실 맛으로 먹진 않아요. 그냥 맛은 짠맛하고 비릿한 돼지뼈 국물맛 그거 외에 없어요. 파 넣고 우리 그 뭐 어디 휴게소에서 먹는 그 뭐 우동 맛 정도. 근데 이제 후쿠오카 하면은 모츠나베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츠나베가 뭐냐면 그 소곱창 전골. 소곱창 전골이죠. 이게 소곱창 전골인데 국물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국물을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국물을 자꾸 이렇게 익히면서 이게 기름 같은 걸 걷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국물을 육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곱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야채. 근데 그 베이스는 장국이죠. 장국. 일본은 무조건 장국이에요. 국간장. 일본은 정말 별게 없어요. 국간장. 오뎅 국물 있죠. 그거 똑같아요. 오뎅 국물에다가 곱창 그냥 넣어서 끓인 거. 전골 자글자글 끓인 거. 물론 파채 넣어서 먹어요. 느끼하지 말라고. 근데 파채 넣는 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무슨 미나리를 넣고 막 하겠죠. 근데 딱 그 양배추하고 그 파채,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핫소스를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미온하고 뭐 이렇게 고추 씨 있잖아요. 고추 씨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츠나베는 우연히 뭐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어떤 동네 한적한데 뭐 일본인들 그
직장인들 많이 와서 이자카야처럼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렇게 먹었어요. 모츠나베. 그래서 히토리 데스 하니까 이게 그 일본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1인 좌석이 없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주인이 1인 좌석을 4인 좌석을 1인 좌석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그런 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모츠나베를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있어서 뭐 나마비루 생맥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광고판에 한글로 모츠나베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츠나베 그래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야, 모츠나베를 꼭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네, 그렇게 차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사실 그렇게 이제 남의 집 보면은 한 명씩 먹게끔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 명씩 먹게끔 이렇게 자리를 칸막이를. 근데 거기는 식당이거든. 그냥 동네 시골 식당. 그러니까 4명이 항상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 퇴근 후에 먹는 그런 집인데 그날도 갔더니 막 회사원들 일본 회사원이라면 딱 회사원이라고 써졌잖아요. 밑에 곤색 바지하고 위에 하얀색 그 뭐지 와이셔츠 반팔 아이셔츠. 그 다음에 여성들도 똑같아요. 브라우스 위에 하얀색 브라우스 밑에 치마 아니면 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서 먹고 있는데 혼자 이제 모츠나베 시켜가지고 나마비를 한 잔 시키고 이제 우리가 또 국물이 나오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깃밥 밥 시킬 수 있냐 했더니 밥만 할 거냐고 그래서 밥을 또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밥이 메뉴로 있는 게 아니고 주먹밥을 따로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밥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기에다 밥을 써서 주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봤었어요. 350엔이니까 거의 3,000원 돈 밥을 많이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베 모츠나베 해서 이렇게 국처럼 먹었죠. 달달해요. 약간 달달해. 근데 또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그거 먹고 나마비루 4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네, 왜 거기를 갔냐면은 나마비루 한 잔에 290엔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잖아요. 290엔이면 중짜 나마비루 290엔이면 저렴한 거예요. 소자가 뭐 190엔 이러는데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따지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이제 치킨 날개 튀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시키고 5개 한 세트 그거 시키고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먹고 이제 나왔어요. 조금 이제 술기가 좀 느낌이 있었는데 술 깨고 들어가서 자야 몸이 편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동네를 막 돌다가 이렇게 원조 라멘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조 라멘. 근데 진짜 거기는 정말 대박이에요. 거기도 외노자가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게 3차 집이에요. 3차 집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마시고 아까 그런 모츠나베 집 같은 데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2차로 뭐 이렇게 또 어디 가서 생맥 같은 거 집에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 라멘집 같은 데 가서 라면 먹고 해장하고 굿바이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포장마차 비슷해요. 비슷한 분위기예요. 거기서 이제 배도 엄청 부른데 사람들이 하도 대기하고 줄을 서 있다가 결국 그 라멘을 먹었어요. 라멘을 먹었는데 진짜 정말 돼지 뼈 우린 냄새가 팍팍 나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라멘이 450엔인가 550엔인데 거기에 이제 면 추가 150엔을 면을 추가하는데 150엔을 면을 추가하는데 그 150엔이 면을 처음부터 이렇게 150엔을 처음부터 추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옵션으로 티켓을 사서 그 티켓 보여주면은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오늘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오다가 이제 앞에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과일 가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할아버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과일을 앞에 자판에다가 큰 가게가 아니에요. 몇 개 깔아놓고 뭐 귤, 사과 이런 거 몇 개씩 깔아놓고 한 세 덩어리 깔아놓고 그걸 300엔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 귤이 다 썩기 직전이고 사과도 막 좀 크긴 한데 썩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사주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쳤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게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서 이렇게 나를 부르더라고. 표정을 보고 옆에 가게에서 주저주저 하는 걸 봤겠죠. 하더니 나를 부르면서 거기도 똑같아. 사과 이게 큰 거 3개인데 500엔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 상태가 안 좋아. 그게 엄청. 그리고 귤도 크긴 한데 상태가 엄청 쭈글쭈글하고 계속 안 팔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기를 했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내가 사과를 자꾸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한 개도 파냐 그 말에서 그런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가 주저주저 하니 안에서 뭐 바구니를 가져와. 근데 사과가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5개를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5개 가져와서 딱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격이 안 써진 걸 가져와요. 그래서 번역기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500엔이래. 그래서 그러냐고 오케이 담아달라고 오케이 했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담아줄까요? 그런 말인가 봐.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이제 돈을 주고 했더니 안에서 담아갖고 왔어. 근데 그 사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사과가 풋사과 부슬부슬 풋사과. 이게 완전히 익지 않았는데 따버린 것 같아. 근데 왜 익지 않았는데 땄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비가 많이 넘어온다거나 완성되지 않는 사과예요. 풋사과 익지 않았어. 좀 떫어. 아니 막 첨사과처럼 떫은 건 아닌데 단맛이 없어 별로. 근데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만 더 파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하나에 1,000원씩이지. 우리나라에서 사과 가격 하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이제 사과로 아침을 먹고 지금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너무 길었죠? 다음부터는 15분짜리로 이렇게 영상을 끊어볼게요. 네, 조금 이따 또 뵙겠습니다.